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법이 동기와 목표 없이, 공부의 양적 시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 성적을 올리는 방법 다 똑같아요. 기본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기본이 너무 어렵지.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이러죠. 똑같아요. 성적을 올린다? 마찬가지예요. 성적을 올리는 방법 많죠. 그리고 명확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는 뭐냐면은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어렵지? 그게 왜 안 되지를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속 가능해야 돼. 그쵸?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은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쵸? 꾸준히 공부하고 싶은데 꾸준히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목표가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너무 무겁게 잡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60점 받은 학생들한테 80점 받을 수 있어. 아니야, 너 65점만 받아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다가 그만둬요. 희망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야만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제발 꾸준히 공부하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 애가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존중하면 자기 자신한테 존중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학생, 아빠한테 함부로 하는 학생이 자기 자신한테 예의를 갖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자신이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중을 먼저 받으세요. 부모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고 가정에서부터의 애티튜드를 배우는 학생이 실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부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으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됩니다. 일단은 베이직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공부의 양을 확보하세요. 양을 확보해야 질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공부법이든 명확한 희망의 동기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충만한 학생이 공부의 양적 시간을 확보할 때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각자의 특징에 맞는 공부법이 당연히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법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부법이 동기와 목표 없이, 공부의 양적 시간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강에 대한 활용법이 있어요. 인강을 가지고 내가 무난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3등급이에요. 그럼 1, 2등급은 인강을 바탕으로 내가 도달하고 개척해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 2등급을 원하는데 인강만으로 1, 2등급을 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강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를 더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4등급, 5등급이야. 그러면 인강만으로도 3등급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죠. 이게 더 효과적인 공부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인강을 듣는다 하더라도 1등급을 추구하는 학생은 인강을 한번 빨리 스킵한 다음에 필요한 영역들을 체크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자기 영역에 대한 내용들로 심화적인 문제풀이로 가야 되는 거고, 내가 5등급에 있는 학생이라면 이 인강을 이해해야 되는데 초점을 더 가지고 2번, 3번, 4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과 저 학생은 똑같은 인강에 대한 효과성을 갖는 방식이 다르죠. 하지만 이 학생과 이 학생 모두 다 공통점은 뭐다? 명확한 희망의 동기를 가지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공부의 양적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목에 따라서도 달라요. 국어에서의 어떠한 영역에서의 공부하는 방법과 수학에서의 어떤 공부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과탐에서의 어떤 공부하는 방식들은 각기 다른 영역들이 있겠죠. 과학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볼 때는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타 강사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과학은 어느 특정 과목들의 선생님들이 1타 강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거는 그 사람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부분 성적 향상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 했어요. 이 친구가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일 것 같으세요? 3등급 이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8등급입니다. 8등급이 상상해 가세요? 이 친구가 10년 전에 8등급이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아직 대학이 미달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근데 명확하지 않습니까? 나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대학은 가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넌 그러면 역사를 공부해.
한문을 외워. 아니 우리나라 기록들이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너는 한문을 해석해. 너 한문을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역사는 그래도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8등급이어도 역사는 5등급은 받아야지. 그 친구가요 4등급 정도까지 올렸고요. 한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요. 지방에 있지만 굉장히 취업도 잘 되고 역사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대학에 역사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친구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늦다니요. 그 말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기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엘리트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내가 하고 싶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즐거워야 됩니다. 할만해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 하고 끝날 듯이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100m처럼 공부를 하지 말아요. 100m를 뛰지 말고 걸어보세요. 그렇게 10,000m를 걷고 10만 미터를 걷는 게 공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못하는 거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대신 할 수 있는 항상 최대치, 가장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아 있어. 하루에 5시간 앉아 있을 거야. 오늘 하루는 할 수 있다니까, 하루는. 내일 못해.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50분을 앉아 있고 내일도 50분을 앉아 있고 모레도 50분 앉아 있으면 50분이 본인의 임계치야. 그럼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51분 늘리고 52분 늘리고 53분 늘리는 게 공부법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학생은 중위권 이하예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문제라도 더 외워, 그 시간에.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다그치는 게 중요해요. 왜? 이 학생들은 정확하게 목표가 분명하니까. 한 문제도 더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왜?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은 이미 그 자체가 동기부여와 목표치가 약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요. 내 아이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내 아이는 잘 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강해져요. 그래야지 내 아이에 대해서 객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애가 공부합니다. 거꾸로. 엄마가 세게 나와야 애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우리 아들 공부하기 싫구나. 그래 PC방 알바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야, 어떻게든 너 지금 그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너 힘들어. 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게 되면 애가 좀 힘들어. 나 안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위권의 학생들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극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위권의 학생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인생이 스스로 직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싶어 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아이들이든 공부를 못하고 싶은 학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 애가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못하는 게 뭔가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애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애가 의지가 없어서 게임에 중독이 됐어. 그것도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아이들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어머님들 잘 들어보세요. 긍정의 기운과 우주의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예전에 카톡 아이디가 긍정의 화신인 적이 있어요.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화를 내거나 불만에 대한 에너지를 갖지 마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는 점점 수월해지지 어려운 입시 제도가 아니에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늘잖아요. 이건요 거대한 혁명적 변화가 예상되는 거예요. 조금만 목표로 삼고 조금만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좋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의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머님 자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뭐든지 해결 가능하다. 뭐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머님 자신서부터 긍정 에너지를 가지신다면 그 에너지가 자녀들에게 전달돼서 좋은 공부법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